예, 안녕하세요. 조대훈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부동산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 2016년 총선 이후로 연전연승하던 선거에서 올해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에서 충격적인 참패를 당했던 그 이유가 뭐며,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사실은 민주당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압승할 것이라고 예측됐는데,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 쫓겨다니면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내로남불 무능 있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우리가 딱 집어서 얘기해 본다면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LH 사건이 터졌던 이유도 있지만 민주당이 집값을 잡지 못하면서 서민들한테 어려움을 주면서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었던 그 청년청과 그 다음에 서민청이 돌아서면서 민주당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 늘 이렇게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릴 줄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 당 쪽에서는 비판하고 욕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 당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원래 집권을 하면 집값 잡겠다고 이 공약을 하고 나온 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겁니다. 민주당이 되면 북한한테 우리가 퍼주기 한다, 굴욕적인 저자세를 취한다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맞는데 통일을 지향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늘 그 차이점을 국민들한테 내보이고 국민들이 그 시대에 맞게 입맛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설득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대안을 놓는 정당이 선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주당이 되면 어쨌든 집값 문제에 또 없는 사람한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올 줄 알았는데 역시나 민주당이 들어오고 난 뒤에 더 큰 혼란만 왔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의지는 있는데 역시 준비가 덜 됐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머리가 따라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올리는 걸 보고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현실하고 타협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거, 서민의 집 문제, 눈물 얘기하는 것들도 결국은 정치적 수단으로서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그게 정말로 서민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서 그렇게 집값 정책을 내는 게 아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이라면 후퇴하면 안 되죠. 도리어 종부세 기준을 더 낮춰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거죠. 저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번에 집값 문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선, 지금 박빙의 구도잖아요. 이 박빙의 선거에서 둘 다 사실은 국민 눈높이 한참 떨어지는 후보들이 나왔고 각종 의혹들이 많은 이 상황에서 어느 쪽에서 지금 보면 말실수를 먼저 하느냐, 실수를 먼저 하는 쪽에서 진다고 얘기하는 이 선거에서 이 집값 문제를 제대로 잡는 정책을 내놓으면 저는 그 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에게 주는 정책도 아니고 국민의힘에게만 주는 정책도 아니고, 이 정책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같이 집 없는 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정당한테, 저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을 당원이기 때문에 찍어야 되겠지만 많은 중도들이 결국은 그 당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당이 승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민주당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세 가지 제가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잘못했던 거는 이 보유세하고 그 다음에 양도세를 동시에 올렸죠. 이 두 개를 동시에 올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집을 갖고 있어도 사실은 세금을 많이 낸다고 이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집을 팔려고 하니까 또 그 세금이 너무 높아서 그 세금을 감당하기 힘들고, 그러면 사실은 부자들은 견딜만 해요. 세금을 몇억, 몇십억을 낸다 하더라도 사실 자기들이 가진 부동산이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기 때문에 그걸 견딜만 해요. 근데 집 한 채만 가진 사실은 우리로 따지면 중산층들이 죽어나는 거죠. 저는 종부세 내는 정도의 사람들을 서민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채 가졌는데, 내 평생 노력에 한 채 가졌는데 이것마저도 이러냐고 죽는 소리를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은 중산층이에요. 서민이라고 그냥 하기에는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요. 사실 적어도 종부세 내는 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거를 지금 집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유세, 현재 이 보유세는
높이되 양도세는 낮춰야 됩니다. 현재는. 양도세는 낮춰가지고 현재 오른 가격에서 집 있는 사람들이 집을 좀 내놔야 돼요. 아, 지금이라도 양도세가 낮을 때 빨리 좀 팔자. 팔자. 이렇게 해서 집이 팔려가지고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이 매물이 좀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집 한 채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도 사실은 취득세가 별로 높진 않죠. 높진 않지만 나중에 집 한 채에서 또 갈아타는 분들, 일시적으로 두고 가고 있는 분들도 취득세 부분은 지금보다도 더 낮게 해야 된다. 지금 1.1%인가 그렇던데 한 채 가진 분이 뭐 6억 이하의 집을 사면 1.1%인가 뭐 그렇던데 이것도 더 낮춰서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한 번도 집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 집이 한 채도 없었던 사람이 한 채 가지는 부분에서는 정부가 최대한 배려해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이걸 역으로 바꿔야 된다. 보유세는 이제 한 채 가진 사람들 집을 좀 가졌을 거 아닙니까? 보유세는 낮추고 그때는 양도세를 높여야 됩니다.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상황을 보고 이걸 역으로 바꿨을 때 그때 저는 적어도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고통스럽다는 인식을 시장에 분명히 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어떠냐면 대부분 집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국민의힘을 밀면서 정권이 바뀌고 나면 새로운 정권에서는 이 세금을, 부동산에 관계된 세금을 확 낮춰줄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에 지금 좀 고통스러워도 집을 안 내놔요. 사실은 시장한테 정책으로 시장을 승부하려면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일관성입니다. 정책이 일관되게 나간다. 현재의 세금이 더 오르면 올랐지 낮아지지 않는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주면 집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집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매물로.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권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가진 사람들이 데모 좀 하고, 그 다음에 언론 압력 좀 넣고 이러면 전부 다 또 세금을 까주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추구하는 거는 집을 가져도 덜 가진 사람, 도리어 비싼 집을 가지고 집을 2채, 3채 가진 사람은 버티기 쉬운데 한 채 가지고 진짜 9억 밑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더 견디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동시에 두 개를 올리는 것보다는 하나는 높이되 하나는 낮추고 또 이걸 역으로 하고 그렇게 해줘야지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민주당이 현재 놓치고 있다. 두 번째, 종부세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2%의 사람만 내는 거죠. 2%의 사람만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2%만 얘기하지만 거기에 딸린 가족이 몇 명이고 분가인 자식들까지 다 따져보면 한 10%의 국민들이 이렇게 이 부분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고통을 받고 있다. 저는 10%라 하더라도 10%의 사람들이 고통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1억이 과세 기준이면 적어도 실제 실거래가로는 한 15억, 16억 할 건데 15억, 16억을 가진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얘기하죠. 지금 당장 세금을 내가 평생 이 집에 살았는데 세금을 내려고 내가 그럼 집을 팔아야 되냐, 떠나야 되냐.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한 집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세금 다 까줘요. 그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금은 그냥 있는 집에서 내는 게 아니라 오른 데서 내는 겁니다. 오른 데서. 그 집 처음 사가지고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지금 당장 그러면 내가 수입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낸다. 그러면 이걸 나중에 양도하거나 안 그러면 정려 할 때, 상속할 때 그때 세금을 몰아서 받는 방법 지금 현재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좀 유예해 줬다가 나중에 집 팔 때 그리고 물려줄 때 그 세금을 받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으면 반드시 세금을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추징해야 된다 보고,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고 그다음 자유시장 경제체제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렇게 하는 게 옳냐, 정부가 해준 게 뭐 있는데, 이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체제 민주주의 국가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집이 그렇게 오른 겁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그렇게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그 집을 가진 분들이 그걸 누리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리고 이게 세금을 올리는 만큼 월세로 증가한다. 그 다음에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월세, 전세민들한테 전세금을 더 올려받는다. 그거는
정책으로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런 거 하라고 정부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면 반드시 그걸 잡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부세가 1조 5천억에서 5조 5천억으로 4조 정도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정부가 그 4조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종부세가 2%, 뭐 많게 봐서 10%의 국민한테 해당되는데 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리라는 분들이, 노가다는 분들도 이렇게 반대하고 봉급 생활자들, 뭐 연봉이 1억도 안 되는 분들도 왜 이것 때문에 반대하고 합니까? 그거는 그 혜택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지 않고 도리어 있는 자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착취하는데 정책에 의해서 착취를 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그걸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도 정부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종부세와 부동산세를 통해서 이 세금을 더 걷게 되면 그 세금을 저는 당장 어떻게 줘야 되냐면 이 세금을 그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당장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올려주는 사람들한테 매달 10만 원이라도 나눠줘 보십시오. 그러면 그 월세 내는 분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두 번째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을 많이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를 통해서 이 세수가 늘어난 만큼 그거를 더 없는 사람들, 집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된다.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조언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언하고 싶은 부분은 결국은 공급을 확대해야 됩니다. 근데 재건축 재개발 가지고는 다 안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강남에 해본들 그거 저희 같은 사람한테 기회가 오겠습니까?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더 비싼 돈을 더 늘리는 수단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활용되지 우리같이 없는 사람한테 그 혜택이 오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민주당 참 저 바보들인데 저 바보들이 용산에 용산공원 100만 평 부지 있잖아요. 미군들이 떠난 부지. 거기에 10만 호만 짓겠다고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하는 순간 30대 특히 30대 지금 표가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3040이었는데 30대가 지금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까? 그 30대 표가 당장 올 겁니다. 거기에 30대들, 20대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지어가지고 저는 10만 원만 짓겠다고 발표하고 일단 최초의 10만 호에는 월세 10만 원부터 한 50만 원까지 그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신혼부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면 그 표가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러면 야 10만 원에서 50만 원 월세 받고 아파트가 유지되겠냐? 건물 유지되겠어?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주상복합으로 짓고 1층부터 한 5층까지는 아주 뭐 유명한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브랜드들 받아들이면 됩니다. 파리바게뜨, 뭐 뚜레쥬르, 이마트 거기에 한 10만 호가 들어와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적어도 한 30만 명 이상이 살게 될 건데 거기에 얼만큼 그 권리금을 내고 또 월세를 내고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5층부터 한 10층까지는 그 용산 얼마나 좋은 부지입니까? 교통도 좋고 사통팔달로로. 거기에 외국계 기업들 유치하면서 사무실 용도로 활용을 해도 됩니다. 머리만 쓰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이걸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민주당 의원들도 강남에 자기 집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거 발표하는 순간 용산하고 다 들고 일어나겠죠. 하지만 용산, 강남, 서초 이런 데 집값 당장 떨어질 거니까 들고 일어나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환호할 겁니다. 더 많은 표가 10만 표를 잃으면 아마 100만 표쯤 올 겁니다. 그거를 용기 있게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방금 드린 이 세 가지, 첫째는 현재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저렇게 높여서는 안 된다. 하나의 퇴로를 터줘야 된다. 그래서 현재는 보유세를 높이되 양도세는 낮춰줘야 된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이걸 뒤바꿔야 된다. 두 번째, 이 종부세나 부동산세를 통해서 세금을 더 거둬들인 부분을 없는 사람들, 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활용을 해줘야 된다. 그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부자들이 없는 사람한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공공주택, 특히 교통 좋은데 안 되면요 강남 같은데 이 우체국, 경찰서, 그다음에 그 관공서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의 건물로 다 통폐합하면서 거기에 건물을 높이면서 강남에 1층부터 10층까지는 민원 통폐합하면 한 방에 그 민원인들이 가서 경찰서, 세무서, 파출소, 거기에다가 우체국, 은행 다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게 몰고 그 위로는 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고
그 다음에 그 빈 공터들, 비게 되는 공터도 또 공공주택을 지어서 없는 사람들한테 하면 그렇게 정부에서 하겠다는 의지만 강력하게 보여주면 충분히 집값은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파격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게 오랜 신념이고 집값 문제를 잡지 못하면 이 망국적인 빈부격차 문제,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은 국민들이 착해서 이렇게 빈부격차 심한데도 참고 있지만 정말로 이거를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일이 대한 희망마저도 빼앗아갈 정도로 도저히 이렇게 살아도 내 자식마저도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국민들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항운동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당장 사회에서 먹고 살기 힘들면 갖가지 범죄, 치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사회적 막대한 그 빈부격차 때문에 발생할 사회적 문제들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금요일쯤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